여러분, 라이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이기고 싶고 때론 질투도 나고, 그쵸? 근데 만약에요, 그 라이벌이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완성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동양 철학의 아주 매력적인 개념, 겁제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라이벌은 적인가요? 아니면 스승인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경쟁이라는 게 얼마나 이중적인 얼굴을 가졌는지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겁제가 도대체 뭔지, 그 본래 의미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베르그송, 니체, 들레즈, 이 세 명의 서양 철학자들이 이 개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재해석하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 실용적인 방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겁제. 도둑인가? 동반자인가? 일단 이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죠. 왜 이렇게 살벌한 이름이 붙었는지 그 의미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겁제는요, 나와 뿌리는 같은데, 그러니까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기운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나와 정말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인 한 끗이 다른 존재, 바로 그게 겁제입니다. 라이벌, 경쟁자, 때로는 둘도 없는 동료가 되기도 하죠. 이 비슷함과 다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여기서부터 모든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왜 이러냐고요? 한자를 좀 보세요. 겁탈할 것, 겹에 재물제, 재. 와, 뜻을 그대로 풀면 재물을 빼앗아 간다는 거잖아요. 이름부터가 내 걸 뺏어가는 도둑놈 같은 느낌을 팍팍 주죠. 겁제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겁제는요,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게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기, 질투, 갈등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인 에너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첫 번째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눈을 빌려서 이 라이벌의 에너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베르그송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베르그송은 겁제를 엘랑비탈, 즉 생명의 약동이라고 불리는 우리 안의 근원적인 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라이벌, 즉 겁제가 나타나면 내 안에 이 생명력이 저 녀석이랑은 다르게 가야겠는데?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창조해낸다는 거죠. 이걸 창조적 분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에게 겁제는요, 나를 고인물이 되지 않게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는 존재인 거예요. 타인과의 경쟁과 자극을 통해서 내 삶의 창조성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아주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훨씬 더 치열하고 강렬한 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에게 이 경쟁과 투쟁은 위대함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니체한테 겁제는 그냥 성장을 위한 파트너? 아니요, 어림도 없죠. 이건 내 힘의 의지가 다른 힘과 부딪히는 전쟁터 그 자체입니다. 라이벌은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고 내 한계를 부수고 나를 초월하게 만드는 시련인 거죠. 그리고 니체는 말합니다. 이 운명 자체를 사랑하라고. 아모르 파티. 니체에게 인생은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겁제는 그 길을 막는 거친 바위나 눈보라 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바위를 넘고 눈보라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가 강철처럼 단련되고 마침내 위버맨시, 즉 초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철학자입니다. 가장 추상적일 수 있지만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관점일지도 몰라요. 질 둘레주는 겁제를 낡은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힘으로 봤습니다. 들레즈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정된 시스템, 직장이나 정해진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겁제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게 바로 기존의 땅을 무너뜨리는 탈영토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들레즈에게 겁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를 낡은 패턴에서 탈출시키는 도주성 같은 거예요.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충격, 완전히 새로운 나로 변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충격인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라이벌이라는 똑같은 존재를 두고 베르그송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가지치는 강으로, 니체는 나를 단련시키는 넘어야 할 산으로, 그리고 들레즈는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 지도를 그리게 하는 변화의 충격으로 봤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철학적 해석들을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겁재라는 에너지를 길들이는 법,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겁재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이 철학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에겐 선택권이 생깁니다. 더 이상 질투나 경쟁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를 자극하는 그 겁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둘째, 그들을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관점을 재구성하는 거죠. 베르그송처럼, 니체처럼, 들레즈처럼요. 셋째, 거기서 나오는 경쟁심을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내 성장의 연료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나로 끊임없이 되어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겁재는 무엇인가요?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넘기 힘든 어떤 과제일 수도, 어쩌면 어제의 나 자신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 그것들을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빚어내는 최고의 스승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